안녕하세요. 붕붕 택시 세상 이야기 준석입니다. 저도 이제 택시를 시작한 지가 3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서 온전히 3주간 운전은 하지 못하고 대략 한 18일 정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택시 세계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하나 배우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개인 택시 면허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의 로망은 개인 택시를 면허를 얻어 개인 택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개인 택시 자격 기준은 택시 운전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업용 차량이나 또 법인 택시 등 최근 6년 내에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기록이 있고 또 일반 회사 업무용 운전 경력 최근 7년 이내에 6년 무사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 택시 자격 조건이 2021년 1월부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과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개인 택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시행됩니다. 어떤 분은 장롱 면허증도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는 장롱 면허증은 운전 경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개인 자가용 소유를 5년 이상 한 사람은 운전 경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그동안 다운되다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품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개인 택시 면허를 얻기도 상당히 어려웠었고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도 적었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다운되기도 하고 크게 요동치는 것이 없었지만 최근에 개인 택시 자격 완화 기준이 새롭게 되어지면서 운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저축을 한다든지 또는 잘 알지 못한 곳에 투자를 하여서 혹시라도 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까 하는 분들은 택시에다가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하나의 연금처럼 또는 자기 자신의 일과 또 수입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 자격 면허는 이제 더 이상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지 않는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으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또 저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택시 면허 시세가 현재보다는 2배 이상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택시 개인 자격 면허는 로또가 되었습니다. 한금알을 품은 거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또 긍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하는 면이 있는데, 우리 개인 택시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택시 면허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속의 연금을 얻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이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운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사실이죠. 그동안 개인 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분들의 노고와 또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택시라고 하는 세계를 발을 디뎌서 움직여 보니 개인 택시 면허를 가진 분들이 정말 그 면허를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경할 수 있고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정말 본받고 싶은 분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 택시를 하신다고 하면은 중간에 개인 택시를 구입을 하신 분이냐, 또는 법인 택시 회사를 거쳐서 개인 택시를 하시느냐를 떠나 개인 택시를 하신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존경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이 개인 택시 면허를 로망으로 하고 법인 택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신 그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개인 택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무산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혜택을 입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분들에 대한 구제 문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개인 택시 면허 조건을 완화시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국가에서는 좋은 뜻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택시 업계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적지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걸 만큼 이 택시 업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이 하루에 버는 그 수입이 이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보면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강의하는데 거의 몇십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을 해도 수입이 아닌 매출이, 영업 매출이 20만 원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하면서 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1,000원, 만원, 기분 따라 쓸 돈이 아니라 얼마나 힘든 그런 고생을 통해서 얻은 수입인 줄 알고 이전에 제가 대우를 받고 사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코로나 끝난 이후에 강의 현장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이고, 또 저를 불러주시고 사례비를 주시는 분들의 그 사례에 대해서 이전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택시 업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그 일 중에 하나가 플랫폼 회사를 지금 현장 속에 택시 업계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대전만 해도 전에 눈에 보이지 않던
이 마카롱 택시도 이제 눈에 보이고요. 또 다른 어떤 이름으로 택시가 또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일반 택시, 개인 택시, 또 카카오 택시, 마카롱, 또 그 외에 이렇게 새로운 분야들이 택시들이 하나 둘 늘어나면서 승객에 대한 그런 서비스 품질이 훨씬 향상되어져 가고 있고, 또 그만큼 이 택시 요금 자체는 인상을 하지 못한, 기본 요금 인상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차별화된 그런 이 상품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가격은 올라가더라도 승객들이 만족하고 또 운전자들도 만족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 면허 완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앞으로 개인 택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접근하시겠지만, 지금은 개인 택시 시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이후에 새로운 플랫폼 회사들이라든지 또 경쟁적인 그런 여러 회사들이 서다 보면 브랜드 면에서 경쟁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 택시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고, 그 택시는 또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지면서 플랫폼 회사와 또 공유하면서 또 나름대로 살아갈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제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엄지가 있고, 엄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그런 사이클을 있는 것을 보게 되지는데, 항상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러 가지 정책이 시행되어지면서 반면에 혜택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하여서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인 택시 자격 완화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 신청해 주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는 걸 보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공감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힘내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